1년 만에 수진 씨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은 제작진. 지난 방송 이후 방탄세무사 김미영 씨의 새로운 피해자가 나타났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이고.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걔한테 1억 500을 줄 돈이 있느냐. 그래서 내가 걔한테 1억 500을 줄 돈이 뭐가 있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한테 사기를 쳤다고. 그래가지고 서로 고소 고발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사기를 치고 다닌 거예요. 아이고. 사실 확인을 위해 만난 두 사람은 대화를 하던 중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방송 이후에도 김미영 씨가 본인을 세무사라고 말하면서 1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네, 제가 전화드렸습니다. 이 서류는 제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해준 금액이고 이 금액 맨 위에 있는 963만 3,760원 이걸 대납했다. 그러고 봤더니 이제 이 돈도 내지 않았던 거고 이 서류를 위조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였고 저랑 똑같은 수법이에요. 법이 같아요, 뭐. 김미영 씨로부터 받은 서류를 비교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 보이나요? 담당자의 공란이 있다는 것도 가짜고 그럴 수가 없대요. 저도 지금 보니까 없어요. 담당자가 비어있는 걸 빼면 진짜 문서와 거의 비슷한 상황. 두 사람은 속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죠? 저는 3억 뭐 2천만 원 가량 되고 하지만 정말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당연하죠. 저는 씨를 만나서 얘기를 듣고 그 옛날 내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막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무서웠던 건 사기를 친 게 제가 방송 나오고 한참 뒤에요. 올해 3월이래잖아요. 이게 빨리 종결이 됐으면 더 이상 선량한 누군가가 당하지 않았을 텐데. 김미영 씨는 정말 또 같은 방법으로 정우 씨를 속인 걸까?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랑 부가세랑 제대로 납부됐는지 그거 확인 좀 해요. 이거는 어디서 보는 거예요? 저희 세무사가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 친한 동생인데 저한테 세무서 간 김에 자기가 냈다 그랬거든요. 냈다고? 아빠는 절차를 내용도 없어요. 평가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는 이해하는 경찰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합니까, 진짜? (17년) 전 한 전문대의 선후배로 처음 만났다는 미영 씨와 정우 씨. 몇 년 뒤 미영 씨로부터 본인이 세무사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당시 음식점을 운영 중이던 정우 씨는 절세를 해주겠다는 그녀의 말에 세무 업무를 맡겼고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랑 살아야 되는 집을 급하게 사야 된다 거기를. 네, 2억 9천만 원이 부족하다. 내가 대출은 이런 사유로 못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억 9천만 원을 좀 빌려달라. 아이고. 5월 30일까지는 꼭 갚겠다. 그때가 언제 하는데? 2024년 3월 19일입니다. 미영 씨의 말을 믿었던 정우 씨는 전 재산 2억 9천만 원을 그녀에게 빌려줬는데요. 약속한 기일보다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아이고. 거짓말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다 기억도 안 나요. 건설과 한바식당이라는 걸 계약을 했대요. 근데 계약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위약금으로 또 3억 7,7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그 위약금을 건설에서 공탁을 걸어놨다. 공탁이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입만 열면 새로운 핑계를 대는 김미영 씨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정우 씨. 그녀가 내민 것은 핸드폰이었습니다. 이 핸드폰이에요. 더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며 직접 핸드폰 비밀번호까지 바꿔주었다는 김미영 씨. 그리고 그 핸드폰 속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가 있죠? 엄청났죠. 정말 범죄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무사라고 하고 계속 남들의 세무 업무를 봐주고 있는 것도 정말 숱하게 많았고 최근까지도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세금 관련돼서 사기 피해를 본 걸로 의심되는 분들이
대략 42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핸드폰에 봤을 때는 파악을 했습니다. 휴대폰 속 비밀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데요. 누군가와 대화한 내용들을 각본을 써서 대본을 써서 누군가에게 지시하더라고요. 어머. 지금은 이런 상황이고 나는 이런 말을 할 것이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라. 각본을 이게? 쓰고 20대 초반 여자가 받아라. 30대 중반 정도였으면 좋겠다. 그중엔 저도 제가 받은 전화 내용이 이 써준 대본에 있던 걸 제가 확인했고 어머. 그렇다면 역할 대행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걸까? 정우 씨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김명 씨와 유사한 내용으로 상황과 대본을 한번 전달해봤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저희 전화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좀 전에 문의드린 내용 때문에 오빠가 통화를 원해서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아니 왜 계속 처리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단은 처리가 지연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융결정을 통해서 그 타임링 계좌 수령 동의서가 접수된 상태고 빠르면 월요일이나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처리가 되실 겁니다. 김명 씨는 도대체 왜 이런 행동까지 한 걸까? 그녀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김미영 씨의 거짓말에 속아 전 재산을 잃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는 정우 씨. 아이고. 반면 김미영 씨는 최근 가족들과 함께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를 차려 지내고 있답니다. 미칠 노릇이죠. 돈은 갚지 않고 지들이 가게 운영하고 여기다가 돈 쓰고 돈 없다 그러고 정말 어이없네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죠? 돈부터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정우 씨는 묻고 싶은 것이 참 많습니다. 아이고. 밖에서 얘기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세무서 가서 확인했어. 돈 냈다고. 너 납부 증명서까지 보내줬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내가 그때 돈 해가지고 완전 거짓말하고 아이고. 나중에 내가 돌려놓으려고 그랬어. 증거를 보이자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하는 김미영 씨.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예. 아휴. 너 여기 뭐 정말 많더라. 각본을 쓰고 대본을 써갖고 네가 나 보고 깜짝 놀랐어. 네 뭐 보이스피싱이야? 너 이걸로 사람 이렇게 속여? 근데 돈을 뭐 받으려고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시간 미루는 게 급해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어?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괴롭혀? 진짜 우리가 너한테 뭐 하나 잘못했어? 아니 오빠 내가 당시에 힘들고 너무 몰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거짓말하고. 한창 김미영 씨의 핸드폰 속 내용들에 대해 묻던 그때 박수진 씨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사기꾼인 줄 알더라고.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내가 너한테 1억 500을 줄 게 있다 그러던데. 예. 얘가 나한테 돈을 받을 거 있다고 얘기했다며요. 받을 때 돈이 더 갔다고 하는 거야. 아, 진짜 너 어떻게 이 와중에도 거짓말. 아니야. 1억 500을 네가 네. 세금을 대신 내줬어. 근데 돈을 안 갚아서 지금 사기 진행 중이야라고 말했어 안 했어? 너 나 때문에 세무사 자격증이 낙찰된 거야? 아니야. 너 세무사 아니잖아, 그지? 달게. 김미영 씨가 정우 씨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은 총 3억 2천만 원. 약속한 기한은 올해 12월까지랍니다. 야, 너 3억이 넘어가. 너 올해 안에 그거 다 갚는다며. 지금 11월 말이야.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 오빠 돈만 해결할 거야, 오빠. 네 계획을 말해봐. 일단은 대출 정말 받을 거고, 근데 내가 지금 많은 부분이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것도 또 구라로 이렇게 할래? 근데 그거는 나중에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내가 지금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안 한 게
안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정우 씨의 돈을 갚기 위해 온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고 있다는 김미영 씨. 혹시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제작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또 다른 피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54명이었는데요. 이야. 14명이요? 그들 중 방송 이후 세무 업무를 맡긴 사람만 20명이었습니다. 와. 그들은 김미영 씨의 실체를 알고 있을까요? 씨를 세무사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5월에 그 신고할 때 같이 했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본인이 뭐 세무사라거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 그렇게 말씀 안 해도 어떤 영수증에 그 무슨 세무사 이런 식으로 써서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확인 결과 모두 김미영 씨를 세무사로 알고 있었고 그중에는 세금 체납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세금 밀린 게 없는데 세금을 계속 냈거든. 그랬더니 좀 뭐 세무사에서 또 안 냈다고 막 게 날라오고 막 그러더라고. 따로 수수료 얘기해서 입금을 하고 따로 신고되는 게 계속 없었거든요. 이제 몇 번 물어보고 했는데 뭐 바빠서 처리 못했다 뭐 사기를 당한 거죠. 그 밖에 정우 씨처럼 돈을 빌려주고 김미영 씨가 갚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엮여 있는 금액이랑 해가지고 한 2천 정도. 지금 돈만 찰칵 미루는 거죠. 지금 4,500. 아유. 그 이제 간 게 한 5,800 정도가 간 거죠. 나는 현금만 빌려줬어요. 1억 조금 넘어요. 54명 중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밝힌 사람은 8명이었는데요. 그 피해 금액만 해도 약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뭐예요, 공통점이? 대부분 그녀의 가족들 혹은 지인들로부터 세무사라고 소개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 저는 이 사람들이 가족 사기단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아빠랑 말을 맞추고 저한테 얘기한 것들이 있고 돈을 변제하기로 한 날이고 걔 아빠도 저한테 약속을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도 역시 돈을 주지 않았고 하는 소리가 내가 지금 통화를 했다. 확인했더니 얘네 둘이 지금 맞고소 중이고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얘한테 돈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 아니었잖아요. 아유. 정말 김미영 씨의 가족들도 그녀의 거짓말에 동참했던 걸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MBC 실화탐사대 김건우 PD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관련해서 제보를 받아서 저희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 괜히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이고. 전화하지 마셔. 돈 주는 것도 없고 돈 줄 것도 없고 야 나 수입도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다시 한 번 전화하면 넌 죽는다. 아니 모른다고 하기에는 증거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상한데요? 그렇다면 김미영 씨의 남편은 어떤 입장일까? MBC 실화탐사대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되시나요? 남편분은 뭐라 하실까요? 현재 피해 상황에 공모한 것처럼 보이게 이렇게 된 상황이 있어서 씨한테도 혹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는지 좀 여쭤보기 위해서 찾아왔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그 실화탐사대 한 번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좀 그 탐탁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부분이? 그냥 무조건 세무사 사칭이라고 말하기가 뭐 누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잠깐 있어보세요. 저랑 얘기하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저랑 약속을 잡고 이야기를 하시죠. 제작진과 추후 만남을 약속한 김미영 씨의 남편. 그런데 그 빌려주신 돈이요. 그거 근데 그 법적으로 진행하면은 못 받아요? 이제 방송까지 혹시 진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지금 급하시잖아요. 좀 급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가족들이랑 얘기해서 마련을 할 테니까 그 방송을 좀 멈춰주세요. 한 번에 마련은 안 되는데 어찌됐건 그러니까 말은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그쵸? 돈 받고 싶어? 방송 안 나가게 해줘. 돈 줄게. 근데 그거 다 못 줘. 일말의 염치죠. 저도 대놓고 막 이 가족은 이런 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느냐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 같이 사용했다. 그러면 자금 세탁의 그 범죄 수익 수수죄로 또 처벌은 가능합니다. 경찰 수사 중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김미영 씨. 그녀를 막을 수는 없는 걸까요? 사기 범죄는 재범률이 50% 이상이에요. 사기꾼들 중에 반은 또 같은 일을 합니다. 사기 범죄자들은 오히려 교도소에 가는 것보다 명예를 잃고 지역사회에서 패가망신을 하는 것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에 사기꾼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 같은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더는 정우 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짓말 치고 거짓 서류 내밀고 일정 미루고 그러고 놀러 다니고 그 와중에 사기쳐서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들어놓고 체계가 왜 사기꾼들한테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진짜 멈춰야 돼요. 맞아요.